오늘은 은밀한 감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를 완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감사 많이 보고 계시죠?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은 노기준 대리, 바로 해무그룹 감사 1팀 에이스입니다. 실세 임원한테 굉장히 총애받고 특징까지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인하 실장이 새로 팀에 부임하자마자 하루아침에 루저팀이라고 불리는 감사 3팀으로 자천되고 맙니다. 그것도 팀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 바로 PM, 풍기문란 담당으로 말이죠. 노대리는 포지션을 좀 조정하죠. 3팀에서 노대리가 PM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보고 불륜 담당을 하라고요? 네. 그래서 노기준 대리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데 주인하 실장이 그래요. 딱 그 임무, 역할에 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기준 대리가 사내 불륜 업무에 내가 딱이라고? 제가 3팀 그것도 불륜 담당이라뇨. 저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노대리를 납득시켜야 되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고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잘못한 거지? 나를 왜 저 팀으로 저 역할을 준 걸까? 오늘 그 질문을 드라마를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자천의 심리학 첫 번째 질문. 이게 진짜 나의 능력 때문인가? 구조 때문인가? 회사는 혼자서 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기준이 자천된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죠. 주인하 실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권력 재편 효과라고 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조직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내 편, 그리고 나와 함께 잘 일을 해나갈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겁니다. 주인하 실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서에 발령받았을 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 노기준 대리를 드라마에서 보면 전 실세 임원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를 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조직 심리학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위협 제거 전략이라고 합니다. 새 리더의 부임일수록 초반 3개월 안에 기존 실세를 중립화하거나 재배치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더 일을 내 스타일에 맞춰서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자면 이건 노기준 대리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유가 나일 수도 있지만 조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팀에서 업무를 내가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거나 좌천이 된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심리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노기준의 반응이 딱 이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과 분노예요. 주인하 실장이 딱 이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딱이라고 내가 하면서 주인하 실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자기가 이 업무가 맞지 않는지, 왜 감사할 팀에 남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상실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면 그 다음은 무슨 단계가 일어나냐면요. 복수심과 과잉 증명의 단계가 일어나요. 노기준 대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주인하 실장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인하 실장도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몰래 뒤따라다니면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응적 행동화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큰 실수를 저질러요. 감정이 판단을 흐리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실수하고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무난히 또 건너가면요.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수용과 재정입니다. 노기준은 PM 사건을 이제 사실 조직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짜치는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민낯이 보이는 업무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 역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는 왜 이런 역할을 맡았지? 왜 저 팀으로 갔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딱 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새 상사 부임 직후였나요? 조직 개편 시기였나요?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낸 신호를 돌아보세요. 새 상사에게 무심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강조하진 않았나요? 여기선 원래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반응에서 은근한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또 그 부분이 내가 다른 역할,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세요. 억울한 감정은 충분히 느끼세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복수심, 행동으로 연결되는 순간 더 깊이 얽힐 수가 있어요. 그저 이 감정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 팀에서 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어차피 내가 저 팀으로 좋든 싫든 가게 됐으니까 오히려 저 팀에서 더 열심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하는 게 더 결국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나를 저 팀으로 보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상사의 위협 심리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보낸 신호위 때문일 수도 있고 순전히 조직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그냥 계속 툴툴거리면서 지내느냐 혹은 더 단단해져서 오히려 내가 새로운 나의 능력을 발견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느냐 그건 보낸 상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오마이 심리였습니다. 안녕!